안녕하세요. 4007호의 이종범입니다. 제가 중국에 온 지 약 한 20일 정도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갈 곳이 하얼빈이에요. 네, 하얼빈에서 한 3박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변으로 오거든요. 연변에 시가 총 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영길시라고 있어요. 영길시에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영길 시외 버스가 있는데 그것 타고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그 윤동주 생가에 갔을 때 이 북간도 땅의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전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 때 우리나라가 백두산 부근까지 영토를 갖다가 확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함경북도, 두만강 바로 밑이죠. 거기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함경북도라는 땅 자체가 좀 많이 척박한 땅이어가지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살던 주민들이 그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북간도 지역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게 됐냐면은 보통 겨울이 되면은 그 두만강이 강폭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금방 쉽게 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었을 때 그냥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서 그 북간도 지역에 자연스럽게 터를 잡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이렇게 편입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 조선 숙종 때인데 그때 명나라, 중국 명나라가 청나라하고 이제 바뀌게 되는 시기거든요. 명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한족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원이 여진족이에요. 근데 그 여진족이 만주 지역이 태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선조의 땅이었던 만주 땅을 갖다가 확실하게 조선인들과 쇼부를 치길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이제 외교를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영토 경계선을 갖다가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백두산 북쪽에 토문강이라고 있어요. 토문강이라고 있는데 그 토문강 서쪽은 중국 땅, 청나라 땅, 그리고 토문강 북쪽으로는 조선 땅 해가지고 그 토문강 북쪽이 북간도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명확하게 청나라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획득하게 되고 그 외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비석에다 새겨요. 비석에다 새겨가지고 백두산 중턱에다가 그 비석을 박아버리거든요. 그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조선, 우리나라는 그때 그 북간도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죠. 일본이 이제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국권을 뺏어가거든요. 그것을 을사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라고 얘기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때 외교권은 뺏겼지만 주권은 뺏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 있다가 1909년에 중국과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냐면은 조선의 북간도 땅을 니네한테 주겠다. 대신에 우리한테 푸순 탄광 채굴권, 그 다음에 남만주 철도 부설권, 요걸 달라 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중국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간도 협약을 맺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북간도 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나중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에도 그 땅을 찾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황제의 옥새가 옥새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옥새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네, 그 간도의 해방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북간도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북간도를 뺏기게 되면서 조선족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빼앗긴 땅, 지금은 잃어버린 땅, 북간도, 연변, 현실적으로는 다시 찾기 힘들어요. 이미 제가 북간도 연변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말 쓰죠. 하지만 벌써 4세대에 걸쳐 가지고 그 중국 국적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 그 풍습, 그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중국인이죠. 예. 스스로가 중국인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자기들 조선족들이 그래도 한 민족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개최되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를 응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미 빼앗긴 땅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